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처럼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어제 하루 확진자가 2,50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 추이 등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했는데요. 박민선 서울대병원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2,486명 늘었습니다. 먼저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 신규 확진자가 87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서울이 916명이라서 8일째 요일 최다 확진자 기록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추석 이후에 아무래도 인구의 이동이 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2주 정도는 당연히 확진자 수가 늘을 걸로 예견을 했긴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는 아무래도 확산세가 진정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확진이 됐는지 이제 모르는 분들의 또 감염 여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아무래도 다음 주 말까지는 이 확진세가 조금 유지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조금 감소되거나 또 안정세를 찾게 되면 이번 4차 유행이 조금 어느 정도 잡힐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가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앞으로 2주 동안 이어지는 거죠.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지금처럼 이제 대체로 유지가 될 텐데 이번 발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적절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네. 백신 접종률은 지금 76.6% 1차 접종이 됐고 그리고 완료율이 50% 이상 돼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확진세가 워낙이 지금 확진자의 수가 확산되고 있어서 네.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지금 초반기 사람들이 돌파 감염이 되는 부분도 있고 워낙에 감염력이 크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단계를 낮추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수도권 4단계 다른 부분은 3단계 유지하는 거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이후에 어느 정도 확산세가 진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조금 더 단계를 조정할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하고 그 이외에는 조금 소규모씩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추이를 네. 보면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요, 다만 일부 업종에 한해서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있으면 조금 더 모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보시죠. 앞서 저희가 기자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린 내용이지만요, 대표적인 게 결혼식입니다. 현재 3, 4단계에서는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식사를 하는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면 최대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이게 기존 49명에 플러스 접종 완료자 50명까지 더해서 모일 수가 있는 거고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면 최대 1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기존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돌잔치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됩니다. 이렇게 결혼식과 돌잔치는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좀 인원을 늘려줬어요. 이런 조치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네. 코로나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영업자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축복을 받거나 같이 이제 슬픔을 나눠야 할 부분에 있어서 이 인원이 제한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굉장히 컸었거든요. 특히 네. 이제 결혼식이 그랬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은 50대 이후에 이 고령층이 백신 접종이 많이 돼 가면서 네. 중증이나 이게 사망 위험이 조금 감소하게 되면서 이루어진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혼식에 있어서 이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으면 99명이었는데 네. 이 백신 접종자를 기준으로 해서 199명이 된다고 하면 물론 기존의 수치만큼은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부족하지 않은 인원의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어떤 일생에 있는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인원을 좀 늘릴 수 있게 조치를 하는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정부가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 사적 모임 인원을 좀 제한을 단순화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지금 현재는 일상에서 낮에는 4명, 네. 그리고 저녁에는 2명이 돼 있고, 그리고 네네. 거기에다가 백신 접종자가 좀 더 추가되는 경우에는 인원수 4명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있었죠. 지금 추석 전후로 해서. 네. 이제 이게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라서요.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훨씬 더 이런 것들을 늘려주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게 돼서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같이 하는 모임 중에서 꼭 할 수밖에 없는 모임 있잖아요. 이제 네.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음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임 제한을 좀 하기는 했었었는데, 그래도 음식 있는 경우에는 잠시만 마스크를 빼고 말하는 동안은 계속 마스크를 쓴다면 다른 이게 길게 마스크를 빼는 그런 경우에 비해서는 훨씬 위험이 좀 덜할 것 같아서요. 백신 예방 접종이 지금 계속되고, 특히나 50세 이후에 접종 완료율이 70%, 80% 정도 된다면 조금 더 푸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백신 접종 현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 시작 217일 만에 전체 인구의 50%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접종 완료자가 된 거죠. 누적 2,571만 3천여 명으로 인구의 50.1%를 기록했고요. 1차 접종은 누적 3,934만 7천여 명, 인구 대비 76.6%입니다. 이제 전 국민이 절반이 접종을 드디어 마쳤습니다. 이번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종이 네. 되고 있어서 물론 접종이 시작은 좀 늦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접종 완료율이 조금 높아지면 훨씬 더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저연령층으로 예방 접종을 하는 것과 함께 네. 앞으로는 사실 병원 내에서도 지금 돌파 감염이 한 40% 정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고령자가 굉장히 예방접종을 맞으신 지 오래돼 있기 때문에요. 물론 미국에서도 지금 부스터를 맞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한데, 어쩔 수 없이 고위험군이라던가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예방접종을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50대 이상의 접종 완료율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하는데 이 인센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고령자층을 다시 한번 어떻게 체크를 해볼 것인가, 또 부스터 샷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볼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면 조금 더 현명하게 11월, 12월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겼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게 되는 이달 말에 이제 일상 회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3가지 원칙을 밝혔는데요. 첫 번째가 방역 완화 조치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또 2번째가 질서 있는 전환을 추진하며,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 준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교수님의 생각도 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 어느 정도 예방접종이 돼야지 된다는 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기는 하지만 지금의 추세로 보면은 한 80%, 90% 완료에 이르는 시기에 도달하게 된다면 네.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게 현명할 것 같고요. 할 수 있다면 환기를 할 수 있는 시기에, 그러니까 11월 중순이나 이때까지는 시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하나 인플루엔자가 그 11월 이후에는 조금 더 저희가 백신을 11월 중순까지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2주 이후부터 이제 효과를 낸다고 치면 11월 중순 후순부터는 인플루엔자도 같이 유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이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풀리면서 이런 것들이 같이 충돌돼서 갑작스러운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시기적으로는 11월 초나 늦게 되면 네. 그때부터 중순 사이에는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문제도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학생들의 코로나
분루가 현실화됐다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학생 1인당 평균 심리 상담 건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 45%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 전문 상담 교사가 지금 배치율이 32%예요. 10개 학교 중에 3개 정도 학교에만 이제 상담 교사가 있는 건데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대안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상담 교사를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털어놓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하고요. 네네. 그렇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학생들은 한 끼 먹지 않거나 운동을 안 한다고 해서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데 감정적인 것을 풀어내지 못하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요. 젊은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 감정적인 거를 풀어내는 첫 번째 방법은 말을 많이 하고 같이 그런 것들을 의사소통을 하고 풀어내는 거예요. 공감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의 어떤 행사는 하기 어렵지만 3명, 2명 이렇게 친구들끼리 뭔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또 실외에서의 액티비티 같은 거를 통해서 네. 이런 에너지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으면 좋겠고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면서 귀 기울여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